오늘은 토지를 읽으려고 합니다. 13 사부 1권 13번입니다. 페이지 140. 남편 길상에 대해서도 서희는 운명적인 것으로 그 애정을 간주하였지만 보다 자식들의 아비로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하여튼 두 여인의 대면은 서로가 표현할 수 없는 착잡한 구석지로 몰린 결과를 가져왔다. 시우 아버님 소식은 듣는지요? 모릅니다. 잊고 살아야지요. 네. 양현의 존재를 안다면 시우 어머니는 어떻게 나올까? 나에게 대한 오랜 고통을 풀어버릴까? 그러나 그럴 수는 없지. 양현을 위해서 먼 후일 알게 되더라도. 서희 눈앞에 명희와 봉순이의 얼굴이 번갈아 나타났다. 의남매가 되고자 했을 때, 길상에게 시집가겠다 했을 때 경로하였던 상현의 얼굴이 떠오른다. 술래잡기, 아무도 잡히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다. 내 여자와 한 사나이의 얼굴만이 어두운 하늘의 외로운 달처럼 여기저기 댕그만이 떠있을 뿐이다. 서희는 달구지에 실은 벼섬이 도착하기 전에 떠나야겠다고 생각한다. 이튿날 아침 밤늦게 왔다면서 연락이 나타났다. 다친 사람은 어찌 되었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모양입니다. 수술도 무사히 끝나고 선생님이 안부 전하라 하시더만요. 정월 초하루에 무슨 횡액인고. 마을 인심도 술렁술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렇고 그저께 친구라면서 큰애를 찾아온 학생이 있었는데 네, 진주에 왔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피신하러 오지 않았나 싶은데 장서방은 어떻게 생각하오? 저도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쌍계사 구경을 하겠다고 어제 떠났으니 장서방이 알아서 처리하시오. 네, 서울 가시는 일은? 큰아이가 오면 떠나겠소. 그리고 저 정선생이 간도에서 무사하다는 기별이 있었습니다. 한복이 돌아왔다는 얘기는 생략한다. 그래요? 그런뒤 서희는 침묵을 지킨다. 속을 알 수 없는 예의 그 침묵이다. 연학은 기다린다. 기다리는 것은 무슨 조처를 하라는 압력이기도 했다. 최씨 일가를 재건하는데 말단이지만 정석이도 공로자 중 한 사람이다. 정석으로서는 아비를 죽게 한 조중구를 파멸하게 하겠다는 일념에서 어린 나이에 가담하였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 오늘 남다른 길을 걷고 있으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공로자다. 그러나 그런 점을 유념하는 것을 서희는 싫어했다. 정석이 역시 비루하게 도움받기를 원치 않았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서로가 다른 위치에서 상부상조해온 것을 부인 못한다. 서희는 침묵을 지키고 연학은 기다리는데 가엾은 계집. 서희는 탄식한다. 봉순이를 두고 하는 말인 것을 연하기도 안다. 그러니까 생활이 될 만큼 붙일 땅은 준 것으로 하는데 서기 식구에게 비로소 이야기는 돌아갔다. 직접 붙이는 게 아니고 사위가. 그건 나도 알아요. 네. 장서방이 정선생을 위해 마음 쓰는 것 고마운 일이요. 하지만 너무 다그치지 마시오. 나라도 지치지 아니하겠소? 한두 가지 생각하고 처리하는 사람과 100가지를 생각하고 처리하는 사람,
100가지를 생각하고 처리하는 사람은 항상 미흡하고 원성사게 마련이지요.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기는 뭐가 아니겠소. 양미간에 힘줄을 바짝 세우다가 누른다. 정선생 아들아이 취약할 나이면 읍내학교에 보내도록 하시오. 연학은 서희 앞에서 물러났다. 후 하고 한숨을 내쉰다. 서기 모친에게조차 알리지 못하는 일을 서희에게 보고한 것은 지금까지의 관례가 그러했기 때문이다. 원하든 원치 않든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최서희는 계속 일에 관련되어 왔었고 어려울 때 큰 몫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정민현 일군에 의해 이 나라 군대에 해산이 있었고 참령 박성환이 자결했으며 해산을 거부한 군대의 마지막 저항이 있던 그때 평사리에서는 윤보 목수가 이끄는 마을 장정들이 최참판댁을 습격했었다. 나이 어린 여주인 새서희를 밀어내고 깡그리 횡령하여 당주로 군림하던 친일파 조준구를 응징하기 위하여 군자금으로 재물과 군량미를 실어내기 위하여 그 시작에서부터 자의든 타의든 서희가 그들 맥을 이어온 사람들의 방패 역할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운명적인 것이라 해도 좋을 것이지만 그것은 또 필연적인 것이기도 했다. 얽히고 설킨 인연의 거미줄 한 가닥에서 뻗어나는 새로운 줄기, 또 새로운 줄기. 복잡하고 단안했다. 한 그루 나무로 비유한다면 장가지가 무성했다. 이제 최신의 나무 둥어리는 시비하지 않아도 저절로 살찌게 되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잔가지를 쳐내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살찌지만 외로운 나무 둥어리엔 잔가지가 무성했다. 열매는 미지수지만 두 아들을 제외한다면 마지막 핏줄이었던 김환이, 윤씨의 고통의 응혈이었던 김환의 존재와 남편 김길상이 잔가지를 치지 않고 지탱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의미를 지녔는지도 모른다.